네, 박수 쳐주시니까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가 강연 이제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조도가 딱 졸기 좋은, 네, 그리고 숨어서 졸기 좋은, 네, 각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중앙의 관점을 컨설팅을 했던 건데 조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관점을 좀 들어봐 주시고, 근데 저희가 고민은 실제 중앙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조합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다음에 잘 지원할 수 있는가에 포인트로 이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상세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조합 관점에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컨설팅은 총 4개월로 진행이 됐었고요. 뭐 초반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뵌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합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쉽지만 이제 조합원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기회가 닿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 직원분들께 조합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담아서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그 내용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실제 결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총 한 두여 달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 방문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동대문에 있는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파출 업무하는 것도 따라가서 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고객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결과는 3가지 프레임으로 저희가 투영을 해서 봤는데요.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부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관점을 IT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비즈니스에 녹이고 있냐라는 3가지 관점으로 봤고, 이 부분을 크게 2가지로 좀 투영해서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조합이 아니라 중앙에, 신협 중앙의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대외라는 거는 고객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원, 가맹 조합원, 뭐 신규 조합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의 관점으로 과제를 좀 정리했습니다. 실제 크게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했을 때 2가지가 이제 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이게 이제 부재.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의 포인트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측면이었고요. 2번째는 신협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왜 저가 2가지 문제점을 뽑았냐면 이 2가지에 대해서 그 외부 타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 IT 기업들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고객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에 대한 탑 레벨부터 쭉 정리된 내용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또한 옴니채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이 2가지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뒤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협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고객 경험에 대한 게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부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객 경험이라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2008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던 키워드이고요. 사실 이때는 고객 경험이라는 것보다는 경험 경제라는 말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지금 뭐냐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그게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그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로 경험이라는 부분을 내세웠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처음에 만든 건 엘빈 토플러라는 부분, 이제 이 미래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걸 잘 캐치한 사람이 사실 이제 스티브 잡스였던 거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만들 때부터 기술은 아니야. 이미 기술은 널려 있고 이 기술을 잘 믹싱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줄 건데 관점으로 접근했고, 그래서 그의 키워드는 기술은 나중이고 고객은 뭘 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거의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전반에도 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성공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신협은 굉장히 이제 제가 고객 경험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협의 갭 차이입니다. 인식에 대한 갭 차이. 대부분이 저희가 조합원 아니 비조합원이거나 뭐 나중에 조합원이 될 만한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신협의 이미지는 제2금융권 아니면 제1금융권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뭐 어떤 그냥 어나더 금융기관 또한 아니면 뭐 이자가 조금 높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봤던 부분은 굉장히 큰 이념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즉 신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사회적 가치지향, 금융협동조합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공동체에 잘 기여할 수 있는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 조합에서 전달하는 서비스나 그다음에 고객들이 그걸 받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상품을 하나 개발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이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 안에 같이 있는 조합원을 위해서 만드는 상품이지만 그걸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건 이자가 조금 높아서 아니면 대출을 다른 데는 못 받는 여기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나더의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2의 그냥 금융조합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즉 조합, 그러니까 신협 중앙회나 아니면 조합에서 어떤 큰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시지만 직접 소비자가 겪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포인트 경제적인 이득을 저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체리피커처럼 쏙 빼먹고 도망가는 약간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측면으로까지 이제 변질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원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 직원분에게 조합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봤었어요.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조합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게 공동협의체 기구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그 조직 내 그 어떤 공동이익을 개발하는 집단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24.3%였고 나머지 69.6%는 모르는 그냥 그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게 어떤 측면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피커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의 특정 상품만 거래하고 빠지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런 형태의 뭔가 체리피커들이 계속 단 체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합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즉 플러스가 되려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조합이 저런 상품을 가지고 내가 가져갔지만 또 다른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 또 다른 이익이 있을 수 있네 나에게 또 다른 뭔가를 주네 라는 것들을 계속 그 감성적인 교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 것보다 뭐 0.몇몇 프로 이율이 낮더라도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이 과정을 전체를 저희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감기 조심해서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계속 목이 말라서 다음 세션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아까 그 체리피커라고 제가 막 심지어 이렇게 격하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976년도에 그 한국 신협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협의 가치는 내 생활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조합원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에 내부적으로 이제 또 조사했던 자료에서 보니까 조합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라는 관점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030년도에는 작지만 강한 지역 밀착형 종합금융기관이라는 부분으로 결국에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변에 깔고 있는데 실상 조합원 이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신협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대비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딸리는 건 없는 거죠.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거고 좀 더 좋다라고 저희가 경쟁률을 평가됐던 건 뭐냐면 상품에 대한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그 경영상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빨리 밀착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직원분들의 어떤 충성도, 이 충성도라는 부분이 지역 안에서 네트워킹으로 협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저변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강한 강점이 있거든요. 이게 타 금융 그 브랜치들과 지금 대비해서 얘기를 한다면 충성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은 예를 들면 시중은행의 그 브랜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수만 채우고 가시는 거죠. 2, 3년 있다가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조합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뭐 속된 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떤 상품을 뭐 많이 취급하고 있고 어떤 거에 애권이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지역 밀착에 대한 작지만 강한 지역 밀착형 은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재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왜 자꾸 고객 경험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느냐, 이제 시중은행이 아니면 이제 금융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핀테크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이 나오고 거기 안에서 비대면으로 뭔가 가입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활성화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고객과 관련된 커스터머 드리븐이라는 말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예금을 가입하고 싶어, 적금을 가입하고 싶어 하면 지금 인터넷에 모네타 이런 데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이율 순서, 뭐 몇 등부터 몇 등까지, 그 다음에 대출이율도 몇 등부터 몇 등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내가 접근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거에 대비해서 신협이 아니면 어떤 특정 조합이 만들어낸 상품이 고객한테 접근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존재하는 거죠. 일단 가야 되고, 갔더니 예를 들면 그 동네 사람 아니라고 다시 빠꾸 맞고, 그래서 다시 가져갔더니 당신이 몇 천만 원 이하에서 이거는 또 안 되고,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고객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 제가 이제 신협을 근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특정 상품을 가입한다라고 머리에 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머리에 있으실 거예요.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자가 높아야 되고, 내가 뭐 조건 없이 뭐 해지했을 때 그런 거 없애야 되고, 해지환급금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상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포인트는 실제 고객 관점으로 어떻게 잘 매칭해서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고객 경쟁력을 좀 세울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국내 디지털 은행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도표로 그린 건데요. 좀 전 시간에도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 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 2017년도에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력이 자꾸 상실이 되고 밀리다 보니까 모든 은행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고객 중심 경영을 하겠다. 고객에 대한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잘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취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타 금융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포인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나왔던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릿속에 퀘스천이 계속 들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 뭐라는 거야? 시중은행에서 저렇게 하는 거랑 우리 조합이랑 그럼 어떻게 매칭하면 되는데, 고객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드리는 다음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냥 만약에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재미없고요. 그래 우리는 고객 경험 관리라는 걸 못하고 있어, 남들은 되게 잘하고 있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지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내재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동네 우리 조합에 조합원이 50대 여성 이상이 가장 많아. 그리고 그들은 예금과 적금을 가장 많이 들었어. 이거는 고객 경험 관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50대 여성이고 예를 들면 땡땡땡 예금 상품을 들고 앞으로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무슨 대출 상품을 받아.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들이 뭐 30대가 됐어. 그럼 이 아이도 어딘가에는 존재해서 집을 구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조합에 연계해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자식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과 조합과 연계해서 뭐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는 거에 조금 더 협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확장된 모양으로 가야 그게 고객 경험 관리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60대 분이 이미 이제 어떤 조합원 분인데 이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엄청 크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애고니는 뭐냐면 이제 이 가게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고 이 자식이 계속 비즈니스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증여에 대한 부분이나 상속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고객이라고 친다면 저희가 먼저 접근할 수 있겠죠. 땡땡땡 사장님 앞으로 이제 이거 비즈니스 한 5년 이상 하시면 못 하실 텐데 자식분에게 넘겨줄 때 저희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조합원 중에 어떤 분이 세무사이세요. 이분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 좀 싸게 증여할 수 있는지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분이 이제 30대 그 자녀가 받아서 비즈니스 하려고 보니까 상가가 너무 낡았어. 그럼 낡았는데 그냥 하시지 말고 우리 또 조합에 잘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분 계세요. 이분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분이랑 같이 잘 하셔서 실제 뭔가 이제 새롭게 인테리어 하겠죠? 인테리어 비용을 조합에서 담보대출을 제공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고객 경험이라는 건 이런 측면입니다. 즉 앞단에 많이 얘기하는 신형 옴니채널을 만들고 고객 인게이지먼트에서 판매 쪽지 어려운 말들 써 있는데 실제 저희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사례를 드렸듯이 그런 어떤 예를 보고 그런 것들을 옴니채널에 담는데 예를 들면 그 30대 분은 앱이 너무 편해. 굳이 조합까지 방문할 필요 없어. 그럼 저희가 안내하시는 분이 전화로 말씀드리겠죠. 앱 까시고요. 거기 비대면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면 방문 서비스 아니면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상품 안내장 만들어서 전달드릴 수 있겠죠. 이게 진정으로 말하는 옴니채널입니다. 즉 저희가 얘기하는 채널이라는 거는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 있는 건 모두 다 채널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합의 객장도 채널인 거고 모바일 앱도 채널인 거고 예를 들면 상품에 넘어가는 하나의 안내장도 채널입니다. 즉 고객이 접점에 있고 고객이 우리랑 만나는 것들 모두 다 채널이라고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느냐의 이 끝까지를 잘 보시는 게 고객 경험 관리예요. 최초에 아까 예를 들었던 걸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분은 이 인테리어에 흥미가 있으셨어. 그리고 내가 5년 후에 이 가게 인수인계 받을 거야. 그리고 옆에 분점도 하나 내고 싶어. 그랬을 때 저희가 세금과 관련된 거, 인테리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관련된 거 쭉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또 뭘까요? 이 60대 아버님. 자식에게 물려주고 났는데 저 아이가 나를 예를 들면 팽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걱정되겠죠. 그러면 사이드로 연금 상품 하나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식에게 물려주실 때 땡땡땡 연금 상품 드시고 요거 가지고 저희가 매달마다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게 엔게로 계속 나에게 와서 이제 뭔가 푸시를 할 수 있고 접근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채널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객장에 오시는 그 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신규 조합원들밖에 저희가 못 잡는데 예를 들면 새롭게 개편되는 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앱과 연결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미싱된 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어떤 디지털화된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일에 어떤 허들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고객 경험 관리라는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고 이것들은 이미 여러 개 만들어진 중앙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끊김없이 고객에게 계속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이클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 방향이라는 게 첫 번째는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어떤 서비스들 그게 지금은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구에서 쓰고 있는 이제 페이퍼리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런 전략 방향을 가지고 크게 6가지 방향의 이제 12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좀 개선 과제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개선 과제는 주로 보면 신협 중앙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들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제 단위 어떤 조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돈을 비용을 지급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중앙회에서 어떤 데이터를 뭐 통합을 한다거나 새로운 디지털화된 어떤 기기를 접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조합의 비즈니스를 좀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큰 12개 과제 중에 이제 하나를 보시면은 대외 고객 응대 측면과 대내 고객 경험 관리 측면을 아예 나눴습니다. 보시면은 대외 고객 응대 측면은 뭐냐면 그 브랜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올릴 것이냐. 아까 제가 초반에 고객 경험 관리하는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 소비자가 우리를 인지하는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굉장히 고차원적이더라도 결국 고객이 받아들이는 거는 체리피커처럼 이자가 높은 뭐 예금 상품 가져가고 대출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 가능하게 만들고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는 이제 없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고객이랑 어떤 맥락적을 잘 따져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브랜드 소통을 위한 뭐 신협 가치 제고 이런 부분도 이제 과제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중심 온오프 채널 연계 강화, 온리 신협 신서비스 모델 이 3가지 관점으로 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대내 고객 경험 관리 측면을 실제 신협 중앙회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체계나 데이터적인 통합적인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따가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이제 가치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조합을 방문했을 때 그 간판이라고 하죠. 신협 무슨 지점 이거는 다 동일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신협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조합의 모습은. 근데 소비자는 그때 저희가 이제 인터뷰 갔을 때 어떤 소비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잠깐 여쭤봤죠. 여기 조합을 알고 오셨나 그랬더니 신협인지 그러니까 신협을 알고는 왔는데 여기랑 다른 신협을 갔을 때 모습이 달라서 자기가 여기가 신협인지 다시 한번 간판 보고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이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국민은행은 전국 어딜 가나 똑같이 국민은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똑같이 하나은행 모습이요. 근데 신협은 조합마다 다르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비즈니스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다 이사회가 다르고 각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습이 달라도 돼. 하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는 여기에 있는 신협을 가든 저기에 있는 신협을 가든 똑같은 신협이어야 되는 거고 A라는 신협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면 B 신협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 신협 맞아? 여기 돈 바꿨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퀘스천이 계속 머리에 붙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를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 뭐냐면 시중은행처럼 어떤 그 브랜딩에 대한 이 브랜드 똑같은 모습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최신성을 좀 갖추고 실제적으로 디자인틱하다는 게 돈을 많이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깔끔하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첫 대면에 신협이라는 걸 방문을 했었을 때 여기가 금융기관이구나. 그리고 내가 창구에 앉아 계신 저분과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대해줄 수 있어라는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미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여기 사채 쓰는 데인가? 나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 깍두기에서 잡혀가나? 이런 이미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저희 신협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합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 가고 저기 갈 수 있는데 좀 통일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협 중앙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미지 광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대 매체 통해서 아니면 TV 광고를 통해서 접했던 신협의 이미지가 조합을 딱 방문했을 때 깨지는 순간 다시는 거기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객들은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됐어요. 어부발을 하면 굉장히 좋고 이미지 좋고 괜찮네라고 봤다가 신협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조도도 낮고 실질적으로 뭔가 창구에 계신 분들도 밝은 표정으로 대하지만 굉장히 뭔가 다른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신협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실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시면
그 부분을 조합에도 적용을 하셔서 똑같이 엄마라도 인형 갖다 놓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맥락 하에서 조친협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첫 대면에 조합을 방문했을 때의 고객들이 신협을 느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측면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독려를 좀 드렸습니다. 캠페인이란 건 뭐냐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TV에 이제 열심히 어부바 광고 하시는 거 외에 이제 2탄으로 우리가 상생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온통이라는 어떤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칭 저희가 만든 거예요. 신협이 갖고 있는 체크카드 앱을 받으면 온통이라는 온라인 저금통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계속 내가 돈을 써야지만 쓰는 기구 장치가 아니라 젊은 애들한테는 너희들이 온통이라는 그 체크카드를 깔고 쓰게 되면 잔돈이 저금이 돼. 그러니까 온라인에 계속 내 저금통이 있고 그 저금이 되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조합에 뭐 갔을 때 회비, 예를 들면 가입비 이런 걸로 이제 훔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했냐면 지역에 특정 커피숍이나 특정 식당을 방문했을 때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조합과 연결된 예를 들면 A라는 커피숍에 이분이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어떤 조합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조합에서 프로모션을 해드리는 거죠. 우리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뭐 10원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쿠폰을 더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실물에 대한 동장 뭐 이런 걸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온통 앱에 그냥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저금하러 와라고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뻔한 요소로 얼굴 도장 찍으러 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애들한테 이제 저희가 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나 장치를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아이디어인데요. 실제 20, 30대들은 체크카드를 굉장히 많이 잘 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저희가 어떤 공동체나 좀 좋은 이념에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20대들, 20, 30대들이 소비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면서 저축할 수 있어라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특정 우리가 프로모션하는 뭐 쿠폰이나 아니면 마일리지, 그 다음에 잔돈 이런 것들로 계속 킵해주는 기능을 갖는다라면 실제 20, 30대들이 계속 온통이라는 앱을 열어서 결제를 할 것이고 그거를 특정 커피숍이든 음식점에 가서 그걸로 결제를 할 거고 그것도 결제가 되는 어떤 인증샷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사이클이 온라인상에서 바이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치들 이게 이제 하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특정 타겟 20대 30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 안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고객 경험 관리 하나의 서비스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체크카드를 그냥 땡땡땡 체크카드를 이제 저희 모바일 앱에 있는 데서 다운받아서 그냥 쟁여두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초두에 그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조합에 굉장히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 계시고 전문 인력들도 많고 또 하나는 그 동네를 거점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서 한쪽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한쪽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로 얘기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조합에 조합원을 발라봤더니 세무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의료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으로 쭉 한 축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우리 조합원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한 축으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온라인 상품 여기서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상품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금 상품이에요. 연금 상품인데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연금 상품 가입하시라고 언제부터 다달 60만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지만 자 우리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우리 동네에 결국에는 60대 분, 70대 분들은 그 동네 거점으로 활동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에 특정 세무사가 있고 특정 법무사가 있고 특정 누군가가 땡땡땡 엔드게들이 있어. 이분을 위해서 패키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금 상품을 가입하면 실제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세무사분이 붙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할인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관내에
예를 들면은 뭐 노인 요양시설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상품화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거대 은행의 브랜치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지만 조합 측면은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지역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수원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비즈니스 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동네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역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좀 묶는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금융상품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보고요. 이게 결국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지역과 잘 묶어서 공동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에 저희가 또 이제 한 발 빼는 얘기는 했죠. 네, 수익 구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라면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수익적인 부분이 이게 수지타산에서도 맞아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모델링을 좀 고도화하셔서 적용하실 때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포털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조합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신협 자체가 지금 사회적 공헌,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 이런 것들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게 실체화돼서 어디서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기사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홍보용 기사로 내는 것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참에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특정 지역 조합과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프로모션 해줄 수 있는지의 부분으로 온라인상에 잘 정립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포털 형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저희가 중앙에 강하게 요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고객 경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고객이 누구고 우리 고객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조합을 방문했었을 땐 직감적으로는 아시지만 그걸 데이터화해서 수치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중앙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실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면 결국 조합에서 이걸 어떻게 잘 쓸 거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좀 스킵하고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크게 그린 고객 여정에 대한 전체 블루프린트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잘 정제되고 실제 조합에서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었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한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채널 접점이라는 게 인지하는 것부터 맨 마지막에 만기 재가입까지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다들 겪으시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크게 6개로 그냥 자른 거고요. 결국에는 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재가입하게 하는 이 유지시키는 이 사이클을 열심히 돌려야 이제 비즈니스가 잘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객을 접점에 있는 이 인지하고 만기 재가입 시에 어떻게 서비스들을 우리가 채널이라는 거에서 줄 수 있고 그 채널에 접점에 있었을 때 고객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그런 거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 직원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즉 이 관계가 되려면 결국에는 맨 밑에 보시면 IT 지원 시스템이 크게 5가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상품에 대한 것도 잘 빨리빨리 안내장에 올라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실제 카카오나 이런 쪽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랜딩되는 맨 마지막 페이지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케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우리 조합에 들어오는 고객은 인구 통계학적인 거 외에 어떤 상품을 언제 가입했고 이들이 연계되는 식구들은 또 누가 있고에 대한 관계성을 잘 아시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중앙의 측면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시려고 하는 투비 과제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좀 돌려볼 수 있는데요. 조합에서는 어떤 데이터라는 것들이 통합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면 그걸 어떻게 잘 쓰시면 되냐면 일단 우리 조합의 고객이 누군지를 잘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50대, 60대 여성분이 가장 조합에 많습니다. 근데 50대, 60대 여자가 많다라고 한탄하실 게 아니라 그 고객도 못 갖고 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50대, 60대 여성 고객을 어떻게 저희가 분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개똥이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야. 그다음에 소똥이 엄마는 전업주부이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알바를 해. 이렇게 좀 세분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성분이긴 하지만 자녀가 없어. 어떤 분은 자녀가 없지만 조카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이제 정성을 들여. 실제 이런 부분으로 나누는 게 고객 퍼서나 분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을 인지하고 재가입 만기시키는 이 만기시에 재가입시키는 이 사이클을 쫙 놓고 실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를 여기다 이제 고객 접점을 이제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뭔가 갖추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실제 중간계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모아주고 실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팅해서 볼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우리 고객이 누구고 이 고객들을 이렇게 퍼스널 형태로 세분화해놓고 실제 어떤 접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중앙회에서 데이터가 다 통합될 때까지 이걸 못해?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데이터, 거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이제 새로운 상품을 이제 저희가 하이폴로지 상품이라고 좀 듣긴 했는데 하이폴로지 상품 안에 플러스 알파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충분히 저는 마케팅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를 다 거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횡으로 자르고 종으로 잘라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적금 상품 하나 만들고 대출 상품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계 측면에서 조금 더 데이터라는 걸 정리해서 볼 수 있고 통합된 형태로 본다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타사에서 어떻게 데이터라는 거를 관리해서 실제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풀무원 사례입니다. 풀무원에서 특정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을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클릭하고 어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집단이 보였어요. 그 집단의 특징 집단이 뭐냐면 애기 엄마 30대, 40대 중에 아이가 이제 이유식 먹고 있는 이 아이들의 그 고객군에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뭔가 구매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들이 뭔가를 많이 사더라라는 것들을 캐치를 했고요. 또 실제 그들이 사이트 방문해서 맨 마지막에 구매하는 단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고객분만 쭉 따라서 본 거죠. 과연 이들이 어느 시간대 어떤 상품을 왜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특정 타겟을 두고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애기 엄마라는 퍼스널 적용을 하고 그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를 데이터를 쭉 살펴봤을 때 그들이 특정 시간, 예를 들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유식을 가장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큰애는 유치원 가고 놀이방 가고 대충 집안일 끝내고 둘째는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풀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많은 이유식을 대량으로 프로모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했어요. 그때 거의 40%, 50%, 60% 하는 이 증가세가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충분히 조합에 계시는 이제 조합원분들의 어떤 특정 타겟을 좀 찍고 그들이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서 언제 재가입하고 어떤 에버니를 갖고 있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한 틀을 쭉 따라가서 가보면 실제 조합에서 우리 특정 고객이 누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캐치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웹사이트에 실제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구매하고 나가는 행위를 뭐 빅데이터를 넣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분석하는 툴을 넣은 것도 아니고 특정 연령대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봤더니 아이가 있는 집단만 뽑아서 그냥 IT팀에 요청해서 그 데이터만 쭉 보신 거예요. 특징적으로 저희도 빅데이터라는 모든 환경이 다 마련이 돼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실제 지금 하시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제 각 조합에서 원하는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었고요. 다음은 이거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관점인데 실제 저희가 이 장표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무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많은 어떤 자원을 투자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 경험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자해도 효과는 없더라. 즉 뭐냐면 실제 고객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조합원과 어떻게 관계식을 갖고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걸 명확하게 디파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뭐 데이터를 모아주고 그거에 대한 뭐 자원을 쏟더라도 별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특정 IT 부서 아니면 IT 직군의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엔 모든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을 할 때는 탑 레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CEO가 우리는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는 KPI로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살기 위한 우리의 전략입니다라고 선언해주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밑에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더라도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여기 말고 맨 앞장의 종료 보고서에는 첫 번째 그 비전, 그러니까 과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하시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회장님께서 하셨다면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것들을 비전을 넣으셔라. 그리고 그 고객 경험 관리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잘 접목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릿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셔라. 그 만들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어떤 아이디어들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공허한 얘기들밖에는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이 구성과 중앙의 구성이 이제 갑을 관계인 것 같지만 또 을갑 관계인 거고 어떤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이고 어떤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체제 하에서 잘 쓸 수 있는 어떤 가이딩도 신용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고객 경험 관리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중앙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 5분 넘겨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